자, 오늘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건국이 되었나 그리고 교과서 114, 115쪽 내용인데요. 오늘 수학과 관련된 노래를 한 곡 듣고 시작할 건데 자, 빈자리 누구였어? 무슨? 저기는 주수 원 테트리스 옆에 여기죠? 혼산이 어디 있어? 호산이 안 왔어. 아, 혼산이 아닌가? 나왔고. 자, 선생님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할 건데 어떤 노래냐면요. 한 10년 전에 유행했던 유명한 드라마 윤용이 나이한 드라마가 있었어. 네네네. 봤어? 알아요. 알아? 네. 선생님, 저희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약간 이 조선 건국에 대해서 판타지 요소를 좀 섞은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드라마 OST 중에 무이이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무이이야. 이 가사가 뭐냐면요. 이게 어떤 노래냐면 저 드라마가 딱 공민왕이 죽으면 시작하거든요. 공민왕이 딱 죽으면서 그럼 검무선이가 집권했을 때부터 시작하는데 그 고려 말 조선 건국에 대한 드라마를 주제로 했고 이 노래 작곡한 제목이 무이이야인데 저게 왜 무이이야냐? 아주 먼 옛날 공자님이 만든 종교가 뭐였지? 춘추 정시에 때? 유교를 만들었던 공자님이 계셨는데 그 공자님의 제자의 제자가 맹자거든요. 이때 맹자가 어느 날 도단한 게 있었는데 양해왕이라는 왕이 딱 불러주는 거야. 당신이 맹자입니까? 당신의 스승의 스승이 공자님이요. 당신이 유명하니까 저한테 가르친 점을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때 맹자가 뭐라고 했냐? 자, 앞에 발을 갖고 자, 이때 맹자가 뭐라 했냐면 맹자께서 말했다. 사람을 몽둥이를 죽이는 거랑 칼로 사람 죽이는 거랑 다른 게 있나요? 라고 한 거야. 얘들아, 사람 죽이는데 칼로 죽이나 몽둥이로 죽이나 갖다 달라. 달라요. 다르죠. 왜? 아니 어차피 똑같지. 그치. 많이 아프거나 한 방에 죽거나 뭐 하여튼 뭐 다양하게 죽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죠. 자, 그랬더니 얘가 왕이 말한 거야. 무이이야. 무이야 뜻이 뭐냐면 없다. 다른 게 없다. 그랬더니 맹자가 뭐라 했냐? 그러면 칼로 사람을 죽이는 거랑 정치로 사람을 죽이는 거랑 다른 게 있나요? 라고 한 거야. 얘들아, 양이 왕이야? 왕은 뭐 하는 사람이야? 죽이는 사람. 정치인이잖아. 당신이 정치 잘하면 백성은 어때? 죽어죠. 잘 먹고 잘 살아. 당신이 정치 못하는 백성들? 죽어요. 죽는다. 칼로 네가 직접 백성 죽이는 거랑 네가 정치 못해서 백성들 죽어 나가는 거랑 같다 달라? 달라요. 달라요. 같다. 그러니까 너 정치 잘해라 이 뜻인데 여기서 따온 노래가 무이이야입니다. 이게 딱 고려말 상황을 되게 잘 표현한 노래인데요. 선생님도 이거 누가 작곡한지 모르겠는데 한번 노래 들어보고 시작할 건데 한번 여러분 누가 불렀는지 맞춰보세요. 지금 노래가 슬퍼 신나? 자체인데 신나지 락이 들어가서 근데 가사나 지금 부르는 창법은 되게 슬픈데요. 딱 이게 무이이야 구절을 가서 아비는 칼마다 쓰러지고 자식들은 세금 시켜주고 또 2절 가사 보면요. 엄마도 뭐 죽으면 누이나도 뭐니 팔려나가나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려 말에 얼마나 정치가 혼란스러워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를 표현한 노래고요. 저기 작곡 작사들이 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럽던 고려 말 끝내고 새로운 나라 조선이 건국됩니다. 이 조선 건국을 언제부터 볼 수 있냐? 바로 이 사건이 컸습니다. 위화도 해군. 우리나라 역사에서 조선 건국의 첫 번째 시작점인 위화도 해군이었습니다. 위화도 뭐일까? 섬 이름이야. 해군. 뭐라고 근데 맞아, 군대를 만들었다. 자, 당시 위화도 해군이 어떤 상황 속에 일어났냐면요. 권문세족이 원나라에 들어오던 성내들이 권문세족이 부정부를 저질렀습니다. 이 권문세족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 국민왕이 있었어. 이 국민왕이 기철 죽이고 쌍성충남을 되찾고 원나라와 딱 손절하면서 권문세족을 쓸어버리려 했는데 안타깝게도 국민왕도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권문세족이 야 우리 죽을 뻔했네. 국민왕이 우리 싹 쓸어버릴 뻔했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반성하고 착하게 살자 라고 했을까? 아니면 두 번 다시 국민왕 같은 애가 나오지 않도록 권력을 잡자 했습니다. 불려가 잡아요. 이미 권력 잡은 사람은요 눈이 거기 다시 못 나와. 권문세족이 야 우리 두 번 다시 국민왕 같은 애들이 없도록
권력을 잡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권무세족이 더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백성들을 수탈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국민왕이 자기 혼자 들어갈 수 없으니 똑똑한 애들을 뽑아서 성균관에서 공부시켰거든요. 얘들이 누구였냐면 근데 얘네가 지금 리더가 공민왕 얘네들이 이끌어준 리더 공민왕 죽었어. 리더가 있어? 없어요. 없어. 얘네가 머리는데 힘이 없네 공민왕처럼. 그럼 얘네가 힘이 될 사람이 필요해. 그게 누구였냐면 왕. 이성계. 이성계. 자, 이때 이러한 상황 속에 배경을 볼게요. 배경. 자, 배경은 뭐였냐? 이때 명나라가 어디에? 미양. 자, 명나라는요. 원래 여기가 원나라인데 원나라는 징기스칸의 후예들 몽골족이 세운 나라고요. 명나라는 원래 중국 민족 한족이 세워서 몽골족이 세웠던 원나라를 북쪽으로 몰아내고 다시 중국을 되찾고 있던 상황입니다. 다시 중국을 되찾고 있어서 이때 명나라가 본 거야. 저 오른쪽에 고려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고려는 권무세족이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권무세족이 누군데? 권무세족은 어디에 밀붙은 애들? 왕. 원나라를 밀붙은 애들. 그럼 명나라 입장에서 지금 우리의 적국인 원나라를 고려란 신해. 고려가 좋아 보여 싫어 보여? 싫어. 싫어 보여. 그래서 명나라가 그런 거야. 야 고려, 이제 우리가 중국에 동장했다. 너네 그동안 원나라랑 친했다며 이제는 우리한테 행복해. 그 증거로 명이 우리나라 고려의 땅을 요구합니다. 니네 땅 우리 줘. 그리고 원나라에 했던 것처럼 우리한테 금은과 갖다 바쳐. 노비도 갖다 바쳐. 막 온갖 걸 달라고 합니다. 이게 전쟁 거야. 너네 우리한테 잘해. 싸우기만 해봐. 분리금 해봐 하면서 고려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명나라가 따라달라고 했는데요. 어디를 달라고 했냐면 기록에 따르면 철령 2분이 달라거든요. 근데 철령이 어딘지 지금 역사학자들이 몰라. 왜 모르게? 정확하지가 않아. 왜냐? 그때 철령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지명이 바뀌었어. 그래서 어딘지 몰라. 그냥 추정하기로는 세 가지인데 여기 중국에 철령시가 있긴 있어. 근데 여기 달라고 해봤자 고려한테 의미가 없어. 고려는 여기까지 땅인 거야. 고려 땅. 여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 두 곳 중 한 곳인 것 같아. 이 두 곳. 근데 여기는 고려 경계이긴 해서 여기가 조금 유력하긴 한데요. 여기도 논란이 있던 게 어쨌든 고려 땅을 달라고 했으니까 고려가 달라고 해서 고려가 싫어했거든요. 되게 싫어했어요. 달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아마 이 정도쯤 아니냐? 근데 아무튼 여기 두 곳 중에 한 곳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때 고려가 어떻게 했냐면 자, 공민왕이 죽고 공민왕의 아들이 왕이 되거든요. 공민왕 아들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호왕이었어요. 호왕. 네? 왕이 우왕. 공민왕의 아들 우왕이 왕이 됩니다. 아빠가 암살당해 죽었잖아요. 얘가 몇 살에 왕이 됐냐면 11살에 아기가 왕이 됐죠. 11살. 초등학교 3학년에 왕이 됐어요. 왕권이 강했을까 약했을까? 매우 약했죠. 그리고 공문세족들이 위에 가지고 놉니다. 어렸을 때 쭉쭉하면서. 근데 우왕이 이렇게 막 왕권도 약하고 막 어렸는데 심지어 소문까지 들어. 어떤 소문이 왔냐? 우왕이 국민왕의 아들이 아니고 국민왕 부하였던 신돈의 자식이라는 소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아빠가 왕이 아니래. 내 아빠가 신하였대. 이 소문이 막 돌아 동거에서 그만큼 왕권이 약해진 거죠. 여러분이 왕이어봐. 우리 아빠가 왕이 아니래. 그럼 여러분 어떡할 거야? 싹 다 죽여야지. 그렇지. 이 소문이면 누가 다 죽여버려 했을 거잖아. 그만큼 얘 왕권이 약했다는 증거야. 그런데 이때 얘한테 든든한 후원자가 생겨. 요 아저씨. 아니야. 최영이라는 사람이 있어. 최영은요 고려 말 권무세족 집안이긴 하지만 권무세족과 다르게 백성들을 위해서 전장을 누비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영이 전하 제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이 고려를 지키겠습니다. 이러면서 최영이 우왕을 곁에 지켰고요. 이때 명나라 땅을 달라고 한다. 최영이 땅을 줬을까? 아니요. 안 줍니다. 우리 어떻게 얻은 땅들인데 이거 다시 줄 수 있습니까? 그럼 땅을 안 주면 명나라는 뭐 하자는 거야? 싸우자는 거죠. 싸우자는 거죠. 그래서 최영이 그런다. 우왕한테 전하 어쩔 수 없습니다. 땅을 안 줄 거면 싸워야 됩니다. 싸우면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선빵
필승. 노동정보란 우리가 먼저 때립시다. 명나라가 철옹이 전 우리가 먼저 때려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전쟁이니까 전략으로 선방 필승한 거지 실제로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 선방 필승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선방한 순간 경쟁입니다. 폭력이야. 절대 안 돼. 어쨌든 여러분 폭력은 나쁜 거예요. 이거는 전쟁이라고 내가 지금 선방 필승을 비교합니다. 자, 아무튼 이때 최영이 요동 정보를 하자는데요. 요동이 어디냐? 여러분 여기서 상식 문제 하나 낼게요. 여기가 백두산이거든요. 네. 백두산 왼쪽으로 흐르는 강. 1번 압록강, 2번 두만강. 도망가. 백두산을 기점으로 서쪽으로 흐르는 강. 1번, 정답은 1번. 압록강. 아이고. 이거 근데 어릴 때 많이 헷갈렸는데 그냥 이렇게 외웠어. 여기 앞에 있습니다. 압록강. 뒤쪽은 두만강이거든요. 여기가 머리다. 그래서 두만강 이렇게 외웠거든. 앞머리 두만강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상식 알아두시고요. 이때 최영이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여기야. 요동. 여기 요하강이라는 강이 흐르는데요. 압록강과 요하강 사이 이 요동을 우리가 먼저 공격합시다. 라고 합니다. 이때 최영이 가장 잘 싸는 고려의 장군 바로 이성계를 부릅니다. 성계야 나하고 같이 노동정벌 하자. 이성계를 최영이 부릅니다. 이성계가 부릅니다. 근데 이성계가 뭐라고 했게? 실험 아니다. 실험.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냥 실험은 안 되잖아. 왕한테 전화. 지금 군사를 동원하면 안 됩니다.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되는 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작은 나라 큰 나라 역으로 공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땅 크기 봤어요? 인구수 봤어요? 명나라 땅 크기 봤어요? 몇십 배입니다. 못 이겨요. 둘째, 여름철에 군사 동원하면 안 됩니다. 얘들아 왜 여름에 전쟁하면 안 되게? 음식도 상하고 덥고 장마철 있고 병 걸리고 결정적인 이유 여름철에 절대 전쟁 잘 안 합니다. 실제 여러분 동아시아 농민국가들은요 언제 무슨 계절 전쟁 많이 하게? 겨울. 겨울에 많이. 실제로 겨울에 전쟁 제일 많이 하거든요. 왜 여름에 안 하고 겨울에 하게? 음식 공간을 잘. 그것도 있겠죠. 음식이 잘 안 써버리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봄에는 씨앗을 뿌려. 가을에는 뭐해? 수수하죠? 여름에 뭐하냐? 기다려요. 그렇지. 별을 키워야 돼. 얘가 잘 자라는 게 특정 있으면 잡초 뽑아주고 거름도 주고 물도 대주고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가을 어떻게 해? 못 먹어. 그러니까 이성계가 여름에 정제하는 게 아닙니다. 셋째, 온 나라 군사들이 원정을 떠나면 왜죠? 일본 해적들, 루피 같은 데 어떻게 할래요? 이거 안 돼요. 마지막, 장마철이라서 활을 붙여놓은 여기 꼰대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다 독거내립니다. 그리고 전염병들 코로나19 돌아요. 막 이래서 전쟁은 안 된다. 얘들아 잘 봐봐. 너네가 사장님이야. 자 내가 사장님으로서 이 가게 운영했습니다. 근데 신입사원이 안 돼요 이래 봐. 그럼 어때? 좀 짜증나요. 이게 뭐야? 짜증나잖아요. 이때 우왕과 채영이 뭐지? 왜 가자는데 안 가지? 얘뭐딴 꿍꿍이가 있나? 그럽니다. 그래도 이성계를 버릴 수 없어. 왜냐면 고려에서 제일 잘 싸운 놈이 이성계였거든요. 그래서 이성계를 우장군으로, 조민수를 좌장군으로, 우장군의 이성계, 좌장군의 조민수. 이거 헬기 아니에요? 총대장은 누구고? 윤석열. 총대장은 최영이겠죠. 이렇게 군사를 짜서 노동정벌을 떠나는데 여기서 우왕이 실수. 어떤 실수하냐? 최영한테 그럽니다. 최영 장군, 너는 가지 마. 왜 가지 말라 했지? 너 가면 나 무서워. 너 가면 나 무서워. 나 왕권 없어. 너 없으면 나 애들이 무시한단 말이야. 너 가지 마. 그래서 최영이 이때 안 갑니다. 그래서 이성계랑 정인수만 보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실은요. 이성계 우장군이 유명했다? 얘들아 좌장군이 높게 우장군이 높게 둘 중에 더 높은 애가 있어. 좌의정, 영의정, 아니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아니야 조선시대 때 좌의정, 우의정 중에 높은 사람 좌장, 우장군이 뭐가 높게? 좌가 더 높습니다. 얘가 더 무분한 거죠. 왜일까? 이거 약간 상식이야 상식 문제야. 왼손잡이가 많아.
왼손잡이 꽤 있네. 자, 오른손잡이 손 저요. 훨씬 많죠? 뭐야? 양손잡이에도 있어? 여기 들면 왼손 자, 손 내려주고요. 자, 여러분 지금 오른쪽에 훨씬 많죠? 근데 왜 좌가 높을까? 여러분이 추측하자. 그럼 내 오른팔이 할 때 오른손잡이인가 아니면 오른팔이 아니면 손잡이 나오잖아. 그래서 좌가 높아. 피기 잘 보세요. 왕이 우장군 서시오, 좌장군 서시오 했을 때 우장군 좌장군 섰어. 누가 왕의 오른쪽에 있어? 와. 왕이 바라봤을 때는 좌가 왕의 무슨 팔? 오른팔. 그래서 얘가 되게 없어요. 그래서 이성계 우장군의 유명했다는 뜻은요. 이성계를 약간 좀 의심. 솔직히 이성계가 좌장군 정도 해야 되거든요. 약간 그런 역사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출발합니다. 이성계 가기 싫다는데 갔어. 일단 갔는데 어디까지 갔냐? 배경을 떠나서 쭉 가다가 이 압록강 하류에 위화도라는 모래성이 하나 있거든요. 이때가 4월이었어요. 국력 4월. 지금 치면 6월 초야. 6월 초에 뭐가 시작돼? 장마 쏟아집니다. 이성계가 가고 싶은데 막 물이 풀려났어. 이것만 건너면 명나라 땅이야. 군대 끌고 명나라 넘어간 순간 뭐야? 전쟁이야. 근데 이성계가 야 진짜 이대로 간다가는 우리 진다. 전멸이다. 이거 비가 이렇게 오는데 이거 가다 진짜 내 말대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성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와 한번 영상 볼게요. 출동해 나선 우영의 모습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성계가 이거 더 이상 안 된다. 가는 순간 전멸이다. 그래서 조민수 장관한테 우리 돌아갑시다. 근데 누구의 명령이 있어 돌아갈 수 있어? 왕 명령이 있어야 돼. 왕 명령 없이 돌아가면은 뭡니까? 반란이야. 그러니까 이성계가 우왕한테 부탁합니다. 전하, 지금 가는 건 진짜 목숨을 버리는 행동입니다. 지금 전쟁은 안 됩니다. 보내. 우왕이 뭐라 했대? 당장 가. 또 다시 편집해. 안 되겠는데요? 또 답장은? 너 죽을래? 빨리 안 갈래? 이걸 한 3-4번 한다. 몇 번이나 해. 이게 계속 답장이 안 돼. 이거니까 이성계가 결심합니다. 안 나는데 누구 있습니다. 내가 한마디만 한다. 우리 계룡으로 간다. 결국 이성계 장군은 위화도 회군을 결정합니다. 이게 바로 위화도 회군입니다. 반란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때 이성계가 왕의 허락도 없이 군대를 물려버려요. 저게 맞지. 이게 이성계 위화도 회군입니다. 그 다른 장군 도민수 장군도요. 이성계 위화도 회군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둘이 싸우네. 자, 잘 보자. 이성계가 군대를 돌렸어. 왕이 허락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소식 배경에 돌아갔을 거야. 왕이 딱 들었을 거야. 지금 이성계가 군대를 돌렸다고 합니다. 최양과 우왕 바로 뭐 해야 돼? 전투 준비해야 돼. 이성계 때려잡아야 돼. 이래서 당시에 이성계와 최양장군이 한번 붙었고요. 이거 사진 얘기들. 둘이 붙었고 누가 이겼게? 이성계. 이성계가 이겼죠. 그래서 이 경과 이성계가 걸렸습니다. 얘들아, 만약 이 사건이 실패했다면 뭐라고 기록할까? 위화도? 반란. 위화도의 난, 이성계의 난 이럴 텐데 회군 보이잖아요. 성공했습니다. 이성계가 집권했어. 그런데 이성계는 알아. 지금 내 반대 세력 우왕과 최영 얘네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 얘네 살려주면 어떻게 될까? 장난이 있어요. 안살. 나이가 죽을 뻔. 여러분, 너네 오늘 뉴스 봤니? 아니요? 프리고신이라는 아저씨가 죽을 거. 선생님도 뭐 깜짝 놀랐는데 한 달 전쯤에 그 지금 여러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랑 전쟁 중인 거 알죠? 그런데 그 러시아 용병단 중에 프리고신이 이끄는 바그너라는 그 용병단이 있는데 거기 전쟁 중에 걔네가 좀 대우가 안 좋았나 봐. 그래서 프리고신이라는 애가 원래 푸틴 부하였거든. 걔가 반란이 켰었어. 그래서 막 탱크 걸고 크렘린 푸틴까지 잡으러 갔었거든. 근데 도중에 걔가 스탑했어. 멈췄어. 그래서 푸틴이 너 용서해줄게. 너 그냥 가라. 이래서 프리고신이 알겠습니다 하고 딴데 도망갔어. 그런데 오늘 아침에 걔가 비행기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비행기가 러시아 벽지기에 떨어졌거든. 죽었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누가 격추시켰을까? 아마도 러시아에서 누가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반란이란 거는요, 둘 중에 누구 하나 죽었거나 싸움이야. 이성계가 만약에 이때 얘를 살렸다? 아마 이성계가 체포당해 죽었습니다. 왕의 명령 한번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성계가 내가 이거 끝까지 성공하려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그래서 이때 이성계가 최영과 우방을 다 죽이는데요. 근데 여기서 최영이, 여러분 혹시 최영했던 유명한 말, 영화 뭘 보기를 돌같이 하라 했습니다. 맞아,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은요 검문세족 집안 출신인데요, 다른 검문세족과 다르게 정말 청렴한 관리를 써놨고요, 막 백성들 힘들어 막 하고 도와주고 막 다 그랬던 영웅이었어. 그런데 이성계가 최영을 죽여야 돼. 근데 죽일 명분이 없어. 그래서 온갖 내물죄, 누명을 씌워서 죽입니다. 최영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유언이 뭐였냐면, 내가 죽을 때 내가 한테 죄가 하나도 있으면 내 무덤에 풀이 안 자랄 거다라고 하거든요. 얘가 최영 무덤이야. 고양시에 가면 있거든. 무덤에 풀이 잘 자랐어. 진짜로 그냥 최영 죄가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만큼 억울했던 뜻이야. 근데 실제로 뭐 조선 초까지만 해도 기록에 따르면은 최영 무덤은 풀이 안 자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왕에게는 얘 공민왕의 자식이 아니다, 얘는 신분의 자식이 맞다. 그래서 얘를 죽여버립니다. 우왕과 우왕의 아들 상왕 둘 다 죽여버려요. 이성계가. 우왕이 10대인데 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때 들결 때 11살이었는데 이라도 해군했으니 우왕이 그거 성인이 됐어. 한창기. 깜짝이야. 그래서 우왕과 그 어린 상왕까지 다 죽였고요. 이성계가 왕 죽였어? 그럼 이성계 이제 뭐 할 수 있어? 왕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이성계가 바로 왕이 안 했지? 안 했어요. 안 합니다. 왜 그럴까? 장수가 나야죠. 맞아. 여러분의 백성이야 막 소문이 들려. 야, 이성계 장군이 최영 죽이고 우왕 죽이고 왕했대. 그럼 여러분 뭐라 할까? 나쁜 놈. 와가려고 왕을 죽여? 저런 나쁜 놈. 막 이랬을 거잖아. 이성계가 알아. 그래서 이성계가 어떻게 했냐면, 잠깐 나대시 왕아래를 뽑아 왕건 후손 중에 공양왕이라는 애 데려온다. 야, 너 잠깐 왕할래? 공양왕이 저 싫은데요? 그래도 잠깐 왕해. 나 왕인 탈례가 필요해. 그래서 허수아비 왕 하나 세운다. 그게 공양왕. 이름이 아니라 공양왕. 겸손히 양보한다. 이성계에게 왕자예요. 이제 제가 다리 불편할 거아니야 당신이 왕하세요 하고 나중에 물려주고 조선 세우라고. 그래서 왕인데, 이렇게 해서 조선이 봉태했는데요. 그 중간에 이성계가 집권을 하고 과정법이라는 걸 실시하거든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과정법. 이거 나중에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데 되게 중요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줄게. 지금 잘 들어봐. 그냥 반란의 나라야. 이성계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그냥 형님 수업 다 끝나고 수술을 너가 판단하면 돼. 자, 과정법이 어떤 제도냐면요, 등급과제예요. 등급에 따라 밭을 나눠준다, 그건데요. 여러분, 이성계가 이렇게 위안부의 해군하고 집권을 했어. 백성들이 지도가 어떻게 했을까? 올라갔을까? 떨어졌을까? 아마 처음에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 왕을 비겼잖아. 어쨌든 나쁜 놈이 된 거야. 그러면 이성계도 알아. 내가 조선 세우고 왕하려면 지지도를 올려야 돼. 백성들의 지지도를 받는 방법. 세금 깎아주기도. 잘해. 백성에게 잘해준다는 뜻은 뭘까? 세금 깎아줄 수 있고 또 어떤 거 있어? 사이즈요. 쌀을 줘? 먹을 거. 먹을 걸 줘? 평등한. 평등하게? 어떠한 백성들이 야, 이성계 역시 최고야 이럴까? 뭐에 풀어줘.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기. 잘 살게 하면 돼요. 잘 먹고 잘 살게. 백성 잘 먹고 잘 살면 뭐가 필요할까? 땅. 근데 백성들이 이때 땅이 없어. 왜 없게? 검은색을 다 먹었어. 이때 관세법에 이걸 보시면요, 검문세족이 땅이라는 땅을 다 뺏었습니다. 이거 너무 모르겠다. 이때 이거 있어요? 자, 선생님 흰색이 없네. 자, 이제 잘 보세요. 관세법의 배경을 보시면요, 배경, 검문세족이 원나라에 빌붙었던 고려말 지배층이었던 이 검문세족이 토지 그리고 자기 말 안 들었던 농민들을 노비로 만들어서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의 백성 땅을 다 권문세족이 뺏었고요. 온 나라의 백성들은 권문세족이 세금 제대로 안 내면 자기 노비로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이때 이성계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권문세족의 땅 노비들을 다시 돌려버린 거야. 토지는 땅 주인에게, 노비가 억울하게 노비한테 했으면 다시 농민으로. 그래서 이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백성의 지지를 끌어올렸어. 그리고 나서 과정법을 일단 이 밑작업을 한 다음에 과정법을 실시하는데 과정법이 뭐냐? 위안 외국할 때 위성이 혼자 있어? 아니요. 아니야. 같이 누군가 도와줬어. 특히 신인 사대부들이 도와주거든요. 나의 목숨을 걸고 도와줬어. 그럼 얘네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 잘해줘야 돼. 잘해줘야 돼. 뭔가 줘야 돼. 그게 과정법인데요. 이 내용이 뭐냐? 전직, 현직. 얘들아, 이렇게 가운데 점 찍혀 있잖아요. 이러면은 전직, 현직이라는 뜻이야. 이 끝 단어를 서로 연결해준다는 뜻이야. 전현직 관리에게 등급에 따라 잘 들어봐. 땅을 줬을까 안 줬을까? 땅을 안 줍니다. 왜냐? 그 건물사족이 땅을 다 어떻게 했다? 다 가졌잖아. 백성이 땅이 없잖아. 그러니까 태도가 이성계가 알아. 이 땅 주면 백성 지지도가 떨어져. 그래서 이성계가 어떻게 했냐면 땅 대신 수조건을 줍니다. 지금도 어려운 역사 개념 하나 배워줄게요. 수조건. 이거 여러분 한국사 알면서 모르면 절대 안 되는 단어입니다. 수조건. 수족 아니야? 수조건. 이거 되게 중요해. 자, 수 한자입니다. 무슨 숫자냐면 거둘 수. 거둔다 수. 조 세금 조자예요. 여러분 참고로 지금 여러분 노트필드하고 있는데 선생님과 되게 간단하게 써주고 있잖아. 지금 선생님이 그 말을 하면은 한 가지 더 할 작업이 여러분 꼭 수업 끝나면 교과서를 읽어보면서 여러분 여기에 이게 어떤 뜻인지 막 개념 이해하는 데서 적어야 돼요. 마치 이렇게 수조건이 어떤 뜻이냐면요, 세금을 거두는 권리야. 세금을 거둘 수, 세금을 거두는 권리인데요. 자, 옛날에 관리가 일을 하면 월급을 줘야 돼. 월급이 뭐였게? 쌀이야. 맞아, 쌀이야. 그런데 국가가 이번에 이 친구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쌀을 100가마 줘야지. 그럼 국가가 100가마 걷어다 100가마 주고, 이게 쉬워? 어려워. 쌀의 부피가 커. 쌀의 부피가 너무 커. 이거 보관하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관리한테 그런 거야. 야, 이번에 네가 날 도와서 잘했잖아. 저 1급 근무를 시켜줄게. 너는 1년에 월급 쌀 100가마야. 그런데 나라가 100가마 걷어다 100가마 주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거야. 야, 저기 안성에 강황동에 가면은 농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다 거두면 100가마거든? 너는 강황동에 가서 농민들이 원래 국가한테 세금 10분의 1씩 세금을 내는데 강황동 주민들이 내는 이 세금을 국가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과정법, 만약에 은서가 가서 1급 공무원이야. 은서한테 너 강황동에 가서 국가 대신 세금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줄게. 그 은서 월급 받으러 어디 간다? 강황동 가서 거기 주민한테 안녕하세요. 저 여기 세금 거는 관리입니다. 저한테 뭐 세금 내세요. 얘가 그 세금 가져가는 거, 월급으로. 그리고 만약에 채연이가 같이 도와줬어. 근데 채연이는 5급 공무원 정도야. 그러면 너는 저기 1주년에 가면은 거기 세금이 50가마거든? 이건 네가 먹어라. 채연이가 딱 가서 50가마 가져와. 이렇게 발개의 월급 대신에 과정법이라 해서요, 세금 거둘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성계가 자기를 도와줬던 세력들한테 돈을 줬는데요. 그 결과 이성계를 도와서 나라를 세웠던 신진 사대부, 얘네의 경제 기반이 마련됩니다. 그러니까 이성계를 도와서 고려를 뒤엎어버리는데 큰 공을 썼던 이 신지 사대부들, 이성계를 도왔던 친구들이 굉장히 큰 경제적 권리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떵떵거리게 잘 살게 됐고요. 그래서 과정법으로 일단 농민의 지지도 얻었고
자기 밑에 따라왔던 신하들에게도 권리를 주는 이게 바로 과정법 시행. 우와. 자 그러면은 그 이후에 얘들아 근데 아직은 조선 공부가 안 됐어. 다음 시간에 얘들아 세 번째 수목도 조선 공부를 배울 건데요. 그러니까 위화도 회군 했고 위화도 회군 한 다음에 과정법 했고 마지막에 공부야.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오예. 자 그럼 오늘 정리해. 근데 다음 시간에 뭘 배울 거냐? 뭘 배울 거냐면 얘네 배울 거야. 오. 최저 2만 원. 아니. 정몽. 정몽주 정도전. 굉장히 유명한 조선 공부과정 역사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성계의 아들. 2만 원. 나쁜 거 아니야? 맞아. 나쁜 놈이라고 크게 되기도 하고 좋은 놈이라고 되기도 하고. 잘 인치 잘하긴 했어. 얘 별명이 킬병원입니다. 사람을 솔직히 많이 죽이지 않았어. 아니 많이 죽이는. 근데 아니 기대자를 발견했는데 아니 근데 얘가 왜 킬병원이 유명하냐면 죽이 상식적으로 죽이면 안 될 사람 다 죽였어. 선생님도 죽이고 자기 가족도 죽이고 동생도 죽이고 근데 다 죽여버립니다. 하여튼 뭐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모의고사하고 쉬겠습니다.